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녀이자 배우자,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준비하지 못해 큰 당황을 겪은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는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순서와 준비 방법을 제가 직접 겪고 들은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된 마음과 올바른 절차를 안다면 그 어려운 순간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셨지만 그때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걱정과 후회를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화재 대피 훈련을 하거나 응급처치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의 순서입니다. 둘째, 사망진단서의 중요성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장례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예약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넷째,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작별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종의 순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조용히 숨을 멈추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떨립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급히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거나 무작정 장례식장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모르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정호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년을 함께 산 아내와 평소에도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부부셨습니다. 아내분은 특별한 지병은 없으셨지만 최근 들어 기운이 없어 보이셨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깨어보니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웃, 자녀들, 장례식장에 동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금세 집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들 저마다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필요한 사망진단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최근 몇 달간 병원에 다니지 않으셨고 주치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사망을 추정할 뿐 공식적인 사망 확인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모셔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절차에 쫓겨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만약 순서를 알았더라면 더 차분하게 아내를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집에서 임종할 때는 병원과 달리 모든 것을 가족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행정직원이 절차를 안내해 주지만
집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를 하거나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망 확인과 사망 진단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에 연락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에서 누구에게 연락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을 비상 연락 담당자로 정해두고 그분이 차례로 연락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초기 행동 순서를 간단히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황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아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메모 하나가 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준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사망 진단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19에 신고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119 구급대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사망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사망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모든 절차의 시작은 사망 진단서입니다.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각종 행정 처리도 모두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윤미라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93세로 고령이셨지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주무시던 중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을 받으며 곧바로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미리 장례식장을 알아봐 두었기 때문에 곧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또한 화장을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화장장도 예약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돌려서 장례 일정을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화장장에서 연락이 와서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작 사망 진단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최근 몇 년간 병원에 다니지 않으셨고 정기 검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치의라고 할 만한 의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지만 응급실에서도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부검을 권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장례 일정을 잡아놨고 친척들도 다 모였는데 화장장 예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2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서 그때 진료했던 의사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신 기록도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연사로 판단되어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하루가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취소되었고 결국 이틀 뒤로 일정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소 비용은 추가로 들었고 먼 곳에서 온 친척들은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평소에 주치의 연락처나 최근 진료 병원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소 1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이나 처방 전 기록이 있으면 사망진단서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말 아무런 의료 기록이 없다면 119에 신고 후 응급실에서 사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나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가족에게는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부모님 주치의 연락처, 최근 다니신 병원, 정기검진 받는 병원 등의 정보를 공유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의 주치의 연락처를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장례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예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장례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큰 벽은 바로 빈소와 화장장 예약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빈소와 화장장은 서로 연계되어 움직입니다. 빈소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 일정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예약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리고 장례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예상보다 불어나게 됩니다. 이성규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폐암으로 6개월간 투병하시다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집으로 모셔와서 가족들이 돌보며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분의 주치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도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가족들은 주말에 바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서 빈소를 예약했고 토요일부터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예약을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라 담당자와 연락이 잘 안 되었고 월요일에야 연락이 되었는데 이미 그 주위 화장 일정이 다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3일장을 계획했던 것이 5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빈소를 예약하고 조문객들에게도 일정을 알린 상태였기 때문에 화장 일정에 맞춰 장례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소 사용료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추가되었고 상주들은 5일 동안 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체력적, 정신적 부담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령인 그분에게는 5일간의 장례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조문객 접대, 각종 절차, 밤샘 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 빈소와 화장장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예약이 안 되면 전체 일정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장은 빈소보다 예약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장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빈소를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 진단서는 원본을 여러 부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모두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3부 이상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가까운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2곳 정도는 알아두시면 한 곳이 예약이 안 될 때 다른 곳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는 예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러 옵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례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해 두면 그때 가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장례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해 두셨나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정보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절차와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으면 장례를 존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가 없으면 경찰 조사, 예약 지연, 가족 간의 갈등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이라는 70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미리 마지막 준비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두 분 모두 70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길하다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두 분은 함께 앉아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료진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주치, 최근에 다닌 병원,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의료보험 관련 서류들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래 희망사항을 적었습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떤 종교적 의식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장례를 원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비상연락망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 등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순서로 연락을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적금, 자동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종 카드의 해지 절차나 연금 수급 중단 절차 등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들을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서재의 특정 서랍에 모든 서류를 모아두고 자녀들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분이 이런 준비를 마친 지 3년 후 남편분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웠지만 미리 준비해둔 체크리스트 덕분에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연락을 했고 남편의 희망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 연락처가 있어서 사망 진단서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미리 알아본 장례식장에서 원하는 일정으로 예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장례 방식이나 비용에 대해 사전에 남편과 상의해서 정해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견이 충돌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유언에 따라 조용하고 간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남편과 함께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큰 의미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희망 장례 방식, 주요 서류 위치, 자동 이체 내역, 비상 연락망 정도만 적어두어도 그 순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소 연 1회는 가족들과 함께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바뀌거나 희망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준비를 해 두셨나요?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는 그 순간에 확실히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인 존엄한 작별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 직후 우리는 급히 전화를 돌리거나 서류를 챙기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절차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 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행정적인 일로만 처리하다 보면 가족들은 평생 왜 손 한 번 더 잡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안고 살게 됩니다. 한도현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치매를 앓으시다가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병원에서 이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집으로 모셔와서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분은 집으로 온 지 사흘 만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누군가를 부르기 전에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5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원망하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이런 말씀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비록 아내분이 치매로 인해 마지막 몇 년간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고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슬프고 힘들었지만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그분은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절차에만 매몰되어서 제대로 된 작별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그 이후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고 급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았다는 마음의 평안함이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아내의 기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야.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긴 것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이런 경험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리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 그 몇 분이 남은 평생을 지탱해 줄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절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지막 작별은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작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서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더라도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시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할 일을 나눠서 하되 첫 순간만큼은 모두 함께 고인과의 작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작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첫째, 임종 직후의 올바른 절차 순서를 기억하세요. 119 신고나 주치의 연락,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 예약의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에 의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주치의 연락처나 최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빈소와 화장장 예약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여러 옵션을 준비해 두고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연락처, 희망사항, 서류 위치 등을 정리해두면 그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한 작별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절차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희망사항을 들어보고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런 준비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